고주몽 성제가 제위하실 때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적자 유리가 오면, 적자는 장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가 오면 마땅히 태자로 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소선호는 이건 이제 고주몽 성제의 황후죠. 장차 자신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죠. 그러니까 유리는 뭐 소선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롭지 못할 것을 염려하다. 왜? 고주몽 성제가 틈만 나면은 나는 장남이 오면 태자를 장남한테 줄 것이다. 이 장남 유리는 동부에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오죠. 와가지고 부러진 칼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고주몽이 가지고 있던 칼과 딱 맞춰보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게 삼국사기 나오잖아요. 그 연속극의 전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예, 그 삼국사기. 자,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인년 3월에 사람들에게 태대의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하다는 말이 듣고 남쪽으로 달려가 진번 사이에 있는 바다 가까운 외진 땅에 이르렀다. 자, 그거를 떠났다고 얘기죠. 언제? 경인년 3월. 그런데 자 여기 김효년이라고 나왔죠. 판단고기에도 판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광호 이해사본이 있고 배달 의숙본이 있어요. 광호 이해사본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런데 광호 이해사본은 판단고기 원본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분실했는데 분실하기 전에 고영기라는 제자에게 필사를 지켜 이유립 선생이 필사. 그 필사본을 갖고 있었는데 원본을 잃어버려. 원본 없어진 거예요. 필사본만 남은 거죠. 이 필사본을 가지고 고영기라는 그 제자가 1979년도에 광호 이해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그걸 광호 이해사본이라고 그러고 이 광호 이해사본에 뒤에다가 고영기가 직접 쓴 발문을 붙였고 발문은 저자가 쓰는 건데 아니 필사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볼 때 괘씸한 거죠. 그래야 그 책 다 해수하라 해가지고 이 광호 이해사본을 해수라고 뽑아서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현토를 받았어요. 현토가 뭔지 아시죠? 주석이 아니고 한문만 쭉 있는 거에다가 제2원년이라 뭐뭐하야 언제 뭐뭐하야 어쨌고 하면 우리말로 그걸 현토라고 그래요. 그거를 쭉 달아가지고 낸 책이 배달의숙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한단곡이죠. 근데 배달의숙본에는 경인년이라고 돼 있고 광호 이해사본은 김효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효년과 경인년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김효년이라고 되어 있는 광호 이해사본을 보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고친 게 경인년인데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잘못 고친 것 같아요. 잘못. 물론 김효년도 정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관 이거는 원본을 필사해서 베낀 거니까 이게 원본은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를 이유립 선생이 생각해 보니까 김효년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경인년으로 고쳤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걸 몇 번 보다 보니까 경인년하고 말이 안 됐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인년 3월에 남쪽으로 내려오죠. 어디로 내려와요? 태대의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남쪽으로 가서 진번 사이에 있는 바다 가까운 외진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대의 땅이나 진번 사이의 땅이나 뭐 이게 같은 곳이겠죠. 그 패대가 어디로 이르는 근데 말 뜻은 폐수와 대수라고 나오잖아요. 삼국사기에도 뭐 옴조와 비류가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밑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냥 패대, 폐수와 대수를 줄여서 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곳에 산 지 10년 만에, 10년이 지났어요. 예? 밭을 사서 장원을 보고 재산을 모아 수만금에 이르니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를 이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으로 대수에 이르고 동으로는 큰 바다에 닿는 500리 되는 땅이 모두 그의 소유였다. 소순호. 그리고 주몽제에게 주몽
사람을 보내서 글을 올려, 편지를 올린 겁니다.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도망간 지 10년 만에 나 이제 재산도 모으고 여기서 말한 대로 세력을 형성했으니까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 말만 한 건 아니겠죠. 나를 인정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뭐 임금께서 매우 기뻐서 칭찬하시고 소선으로 직공하여 의하라라는 칭호를 내셨다. 의하라. 자, 근데 의하라가 있잖아요. 주서라고 하는 중국 사서에는 백제전에 보면은 의하라가 아니고 의라하라고 나와요. 의라하는 백제의 왕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관당고기에서는 의라하라고 나와요. 의하라가 됐든 의하라가 됐든 의하라가 되었든 의라하가 되었든 백제의 왕후인 건 분명하겠죠. 그죠? 고준동이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소선으로 임금으로 임명한 겁니다. 자, 이걸 먼저 봅시다. 의하라 제13년 우민년에 들어 소선호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 비주가 제비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거 관당고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의하라. 그러니까 김효년인지 경인년인지 자관 그때 고구려를 떠나서 내려와가지고 10년 만에 남쪽에 내려왔는데 10년 만에 재산을 이루고 해서 이제 편지를 썼죠. 그렇게 해서 의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가 13년 만에 죽었는데 그때가 이민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왕이 되고 13년 동안 왕노릇을 한 거죠. 그리고 죽었는데 그때가 이민년이다. 그리고 이어서 비류가 왕이 된 겁니다. 비류가 2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처음 왕이 된 거는 바로 백제입니다. 초기 백제. 그리고 2대 왕은 비류죠. 3대 왕은 원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유리는 언제 고구려로 왔냐? 삼국 사기에 보면요, 여기 삼국 사기죠. 제위 19년 여름 고준홍 성제죠. 고준홍 성제 제위 19년 여름에 왕의 아들 유리가 부여로부터 와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태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때 가을에 왕이 승하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봄에 왔는데 가을에 왕이 죽으니까 오자마자 태자가 되고 한 5,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어서 바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좀 비상식적이죠. 고구려로 오기 전에는 왕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동부에서 그냥 평범한 평민으로 살았죠. 그죠? 그런데 오자마자 태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됐다 그러면 그 왕이 임금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임금님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태자라는 건 임금님 교육받는 기관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위 19년은 뭐예요? 서기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했으니까 이민년이 바로 제위 19년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이거 한번. 이때 그런 거죠. 갑신년, 서기전 37년, 고구려가 34기에. 그러니까 19년째. 이민년 맞죠? 19년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대로 하면은 갑신년에 고구려가 건국되고 제위 19년에 이민년인데 이때 유리가 와가지고 태자로 되고 그해 9월에 왕은 죽고 바로 임금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기전 58년생 개해년에 고준홍이 태어났으니까 이민년이면 40세죠. 딱 맞죠, 그죠? 이게 삼국사기. 그런데 관당고기 기록은 서기전 58년에 졸본부의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졸본부의 왕위를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시작되는 게 서기전 58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위 19년을 따지면 이때로부터 따지면 언제예요?
신사년이죠. 오른쪽.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사년. 그죠? 이때 유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19년에 유리가 왔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기준점이 어디냐가 문제죠. 그죠? 기준점이 여기로 보면 이민년에 온 거지만 기준점을 개년은 신사년에 온 거죠. 그런데 신사년에서부터 유리가 왔기 때문에 유리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선호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야겠다. 그죠? 계기가 되죠. 10년 만에 부자가 됐다 그랬죠. 10년 만에 경인년이 10년 만에 신사년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때 우하라를 받고 13년 만에 죽은 게 우리 이민년이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딱 맞죠? 신사년에 우리가 왔어요. 한당고기에서 신사년에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 근데 삼국사기 가격대로 보니까 이게 신사년이구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김효년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경인년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김효년이라고 그랬죠. 광호 이해사본은 김효년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고 배달의수 보내서는 경인년에 남쪽으로 수선호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경인년은 아니라고 했죠. 이때 오면 말이 안 돼. 왜? 경인년에 우하라 책봉을 받았는데 10년 지났어야지 경인년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효년은 뭐예요? 10년 전이면 경진년인데 1년 차이니까 1년의 차이가 있지만 김효년이 맞을 거다. 그러나 김효년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한 기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유리 선생님 이 김효년 아닌데 하고서 문제지 하다가 어떤 착각을 하고서 경진년을 잘못 고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삼국사기에 있는 이 기록은 바로 신사년에 유리가 오려로 와서 유리가 왔죠. 와가지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이 신사년에 왔으면 이민년까지는 2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22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기전 31년 경인년에 소선호가 고준용 성제로부터 우하라 책봉을 받은 저때가 바로 백제가 처음 건국한 때다. 그리고 13년 만인 이민년에 소선호는 죽고 비류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자 비류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죠?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삼국사기에도 비류는 미추홀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했다고 그러잖아.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차이점이 많아요. 자, 이제 비류가 왕이 됐으니까 온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잠자코 있든지 해야 되는데 비류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형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백제는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는 너무 심하지. 역사에 물론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서 한반도 마한 땅으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한판 차립니다. 그게 한성백제다. 그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 한당곡에 나오는 내용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엔 보던 얘기는 똑같아요. 신이 덮이고 마한 땅이 세망임박하였다 하니 마한 땅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망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도읍을 세울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마려라고 하는 신하가 온조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온조가 좋다. 그럼 우리 가자. 해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 먼저 마한에 미추홀에 이르러서 쭉 갔는데 미추홀은 텅 비어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오랜 뒤에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우아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보았다. 그때 마리오, 오반 등 신하 10명이 많아였다. 오직 이곳 한남땅은 북으로 한수를 끼고 동으로 높은 산이 자리 잡고 하면서 삼국사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도 찾지만 없어서 밑에서 넷째 줄이죠. 자, 그래서 온조가 10명의 신하의 의견을 쫓아서 드디어 강남 위지성의 도읍을 정하고, 자, 삼국사기에는 위례성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위지성으로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국호를 백제라고 했다. 그런데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백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자, 원문이 인칭 백제. 인하여 백제로 칭했다. 이 백제 외고 백제가 왔기 때문에 득호야다. 그 이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소선호가 세웠던 원백제 그 이름을 들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거예요. 백제가 왔기 때문에 백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 세운 그 나라가 백제고 이 백제를 비류가 물려받았는데 엄조가 한반도로 와가지고 또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 이름을 어머니가 세웠던 백제라는 이름을 들었었다. 그 얘기죠. 한반도라고 할 수는 없고 마한 땅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한이 저기 중국 땅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왜냐하면 삼국 사기에도 다 뭐 그냥 백제는 한성 백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걸 최대한 존중하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거죠. 모든 걸 따지고 반도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마한 땅이라고 하죠. 마한 땅만 나오고 마한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중국 사세도 마한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반도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아니 그건 제가 아는 얘기죠. 제가 아는 얘기. 그럼 마한이 한반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 기록에 나있다니까. 샀어요. 아니, 강의가 계속하게 그 질문 좀 자제. 한도라는 게 중국의 그 양쯔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아, 저 질문은 나중에 좀 그런 하시죠. 시간에 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거 따지고 들면 끝도 없고 백제가 그러면 중국에 있어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 아주 일부 몇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혹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완전 엉터리 얘기예요. 엉터리 얘기. 사서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해요.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지명 가지고. 자, 다음은 하여튼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번 시간에 그런 질문 해주세요. 자, 백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비류가 세상을 떠나자 그 신하와 백성이 탕을 바치며 복종했다. 그러니까 비류가 왕후를 이어받았지만 나중에 뭐야? 비류는 일찍 죽고 그 비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주한테 와서 이렇게 다 바쳤고 땅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운 그 백제 땅도 뭐 한성 백제가 다 접수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소선호가 처음 세웠던 건국지는 도대체 어디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처음에 나왔습니다. 회대의 땅이 기름지고 남쪽으로 갈 때 남쪽으로 달려 진번 사이에 있는 바다가 외진 땅이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진번이라는 진번. 여러분들 진번 다 들어봤죠? 진번.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금 만주, 진번이란 지명을 들어봤잖아요. 만주 쪽. 한사군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진번, 임둔, 낙랑, 현도. 그 한사군이죠. 그런데 그 한사군의 지명은 최초로 나오는 게 어디예요? 한서입니다. 한서. 완고 와서 한서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한사군을 두었다라고 하는 최초의 기록 어디에 나와요?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죠.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는 사군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00년 뒤에 나온 한서에서는 그 사군의 이름이 낙랑, 현도, 임둔, 진번이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죠. 처음에 사마천이 그걸 쓸 때는 사마천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릴 때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죠. 그런데 그 지명 위치를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후세사가인 완고가 한서에서 4가지 분의 이름을 지었다. 그게 진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진번은 사기 조선열전에 처음 나옵니다. 진번이라는 건 낙랑, 현도, 임군, 현도라고 하는 사군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진번이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왕 만자는 도예민나라. 여기 만자는요 위만이라는 거예요. 위만. 조선왕 위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자, 처음 연나라의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본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의 성과 요새를 쌓았다. 자, 이게 본문이 저렇게 쭉 돼 있죠. 자, 빨간 거 보세요. 진본조선이죠. 이 진본조선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을 진본과 조선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나눠서 하게 된 것은 진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사군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꽉꽉 껴있기 때문에 진본이 고유 진행인들을 알고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진본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조선과 본조선을 진조선과 본조선, 진본조선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는 진본 사이라고 했죠. 진본 사이. 진본 사이면은 뭐야? 진과 본 사이라는 거죠. 진본조선, 진조선, 본조선 사이.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본조선이라는 것은 진본과 조선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진조선과 본조선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에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공을 두었다. 사마천이 이렇게 최초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사군에 대해서. 그런데 반고 생물년대 한번 보세요. 사마천하고 100년 이상 차이 나죠? 한서. 그래 조선전에 이 한서 조선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뺏겨 쓴 거야. 뺏겨 썼는데 쭉 나가다가 뭐야? 끝에 와가지고 한사관 이름 집어넣고 이것만 다. 환장하죠. 다 똑같이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이 이름을 난데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한사군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보세요. 아니, 진본 조선이라는 게 한반도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관 그때 있던 조선 글자 그대로 보세요. 진본, 임금, 낙랑, 현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처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사군이다. 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학교 때 배운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선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삭백, 처음 연나라의 전성기로 일찍이 진도가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의 성과 요새를 쌓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뭘 갖고 쓴 거냐? 이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삼국지 위서 공의전 한조의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거는 사마천 사기의 흉노열전에 나오는 건 바로 진계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만번안을 이렇게 조선의 땅 2천리를 빼앗고 만번안의 경계를 삼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이 나옵니다. 보세요. 옛날 기자의 후손인 조선왕, 기자의 후손인 조선이니까 조선은 조선왕이라는 거고, 기자의 후손이니까 이건 기자조선이라는 뜻이에요. 기자조선의 왕, 기자조선 원래 없는 거, 오늘은 그런 얘기 못해요. 자, 주나라가 쇠퇴한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 하고 동쪽의 땅을 침략하고자 함으로 연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 거꾸로 연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자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자조선의 왕이 주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연나라를 깨부셨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사대주의 중화사관이죠. 중국 사세가 이런 식입니다. 그때 대구 얘가 간하자 중시하였다. 얘로 하여 얘는 사람입니다. 서쪽의 연나라를 설득하도록 하니 연나라가 중지하고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 후에 그 자손이 점차 교만하고 사나워서 연나라는 장수 징계를 보내서 그 서쪽을 공격하고 2000년 뒤에 땅을 취하였다. 만번안에 이르러 경계를 정하였는데 드디어 조선이 약화되었다. 바로 이 얘기. 바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진본이라는 거예요. 진본.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본은 어디예요? 기자조선의 후손인 조선을 갈 때 조선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진본이라고 해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지옥이나 사망강경 본기에 이걸 좀 더 보완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조선의 마지막 6대 왕이 기시야, 기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위에 수환이라고 했죠. 수환 왕이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우라고 하는 장수가 수유 사람 기우라고 셋째 줄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수완왕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기우로부터 이렇게 6명이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이 이제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그때 괜찮아요? 이 기후 때 이제 하나, 있었던 하나 일을 드릴게. 이제 그렇게 나물 좀. 자, 바로 나오죠. 제2 19년 경진년에 기비가 궁수하자 아들 준이 기준입니다. 기준의 아버지는 기비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본조선 왕으로 책봉되었다. 임금께서 관리를 파괴해 군대를 감독하자 연나라 침입에 대비하는 더욱 힘쓰게 하셨다. 이보다 앞서 바로 이겁니다. 연나라 장수 징계를 보내서 연나라가 장수 징계를 보내서 원조선의 숙독 연방을 침범하여 만번한 일을 그곳을 국경으로 삼았다. 이것이 이제 북부 얘기에 나오니까 이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고 봐야죠. 우리 사세도 이렇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번조선인데 사기 조선연수에서는 진번이라고 했다는 거죠. 진번. 그러나 그것은 진번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그런 지명이 아니고 진조선과 번조선을 줄여서 진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번안은 중국 땅에 있었던 조선이고 나중에 번안이 번조선으로 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번안으로 있을 때 1048년 동안 번안으로 있을 때 1세부터 29세 임금님의 이제 계보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이 다음에 그죠? 29세 임금님 다음에 30세 왕부터 마지막 75세 왕까지는 이제는 번조선 번안이 아니고 그래서 30세 서우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70세부터 75세 왕까지는 기후, 기석, 기운, 기비, 기준. 이래서 마지막 6대 왕이 기씨이기 때문에 기자의 구성 아니냐 해가지고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자는 설 기씨가 아니고 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씨라고 하는 기는 기자를 따는데 기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씨가 아닌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거 20세부터 치두남. 자, 치두남을 잘 기억해요. 치두남. 치우천왕의 후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번에 대해서 단재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조선 상고사에서 사기 조선 열전에 나오는 진번 조선은 신불 두 조선을 함께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조선, 본조선 한자로 쓴 거고 원래 우리말로 하면은 신조선과 불조선이다. 이게 단재 선생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주석에서 그죠? 사기 조선 열전 주석에서 번일작막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번은 작으로도 막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을 막으로 대체한 셋째 줄에 진번이 진막조선이 된다. 진번조선이 진막조선이 된다. 진막조선은 진번조선 두 번째 줄에 진번조선은 신불 두조선인데 진막조선 하면은 신말 두조선이다. 그래서 단재 선생은 3조선을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다. 근데 우리말로는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인데 한자로는 신조선은 진안이요, 불조선은 번안이요, 말조선은 마한이다. 근데 마한이 3조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막조선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진번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진막 번조선 혹은 진번 막조선이라고 해서 세 조선을 나란히 쓰지 않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진번조선 또는 진막조선이라고 썼냐. 진번막이라고 하지 않고 진막조선 또는 진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래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편안하게 쓰려고 축약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진번막 이렇게 셋을 다 안 쓰고 진막이라고 하든지 진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석에서 번일막 장막이다. 번은 곧 막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석을 저기 서광인가가 주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이 한 분, 단체 선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번이라는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진조선과 번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백제는 그럼 어디냐? 백제는 대방고지에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중국 사세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대방고지다. 처음 백제는
처음 나라를 여는 것이 대방의 옛 땅이다. 이걸 대방고지라고 원어에서. 자, 주서에도 나오고 수서에도 대방의 옛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 대방고지입니다. 그러면 백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방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근데 대방은 뭐예요? 환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에서 나중에 뭐 대방군을 세웠다 해서 그 대방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방도 황해도쯤 어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단사학의 기본 틀입니다. 대방군의 위치, 그죠? 대방군이라는 거는요, 서기 202년에 204년인가 그때쯤 공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치를 하는데 북류현이라는 공무지. 북류현은 낙랑군 속에 있는 속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방군은 북류현의 남쪽의 한 물지를 가지고 대방군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낙랑군 속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낙랑군 속에 대방군이 있으니까 대방고지도 낙랑군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낙랑군이 있는 곳이 바로 백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낙랑군의 위치는 뭐 이건 있잖아. 강단사학계에서 이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양보 안 해요. 왜냐? 한사군이 지금 평양 주변에 있었다. 낙랑군이. 이걸 이 사람들이 뭐야? 부정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웅투리 역사를 가르쳐 왔다는 게 야르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딴 거는 양보해. 이거는만 양보 못하는 가장 가장 뭐라고 해요? 제1의 네, 제1의 그 자기네들 주장하는 제1조가 바로 낙랑군의 위치인데요. 아니 그럼 원서를 보자 이거 원서. 사기 하본기 하나라 본기 주석에 보면은 태강지리지의 일기를 낙랑군 수송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 사마씨가 진나라 그 사마씨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280년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다. 낙랑군에는 아까 뭐 분유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수성현이 있다는 거예요. 수성현이 있는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그런데 이 갈석산이 바로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만리장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북성 창녀현 갈석산이 있는 그 산해관, 그죠? 네, 거기서 만리장성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랑군도 거기 있는 거야. 그죠? 중국 사설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진서지리지에도 수송현은 진나라 장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황해도 해주까지 만리장성 연장해서 걸어놔가지고 웅터리 지도를 배포했잖아요. 응? 웅터리 지도 있지도 않은 만리장성을 그까지 연장을 했다 이거죠. 이 기록 때문에. 그래서 만리장성은 황해도 해주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게 웅터리 갈석산이 저기 황하강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북쪽이죠. 황하강이 이렇게 가지고 발에 황해로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발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백제라는 지명은 어디서 왔냐? 소선호가 장명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에? 아까 치두남 기억해놔라고 했죠, 치두남. 치두남이 뭐야? 치우천왕의 후손이고, 원한의 초대 임금이라고 했죠. 치두남은 치우천왕의 후손이다. 용맹과 지혜로 세상의 소문이 자자하였다. 당군께서 불러 만나보시고 초대 당군한 겁니다. 기특하게 여겨서 곧 원한왕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구순의 정치를 감독하게 하셨다. 경자년에 이거 따져보면은 서기전 2301년입니다. 요수주의에 12성을 쌓았는데 누가? 치두남이. 자, 성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hom도, 영지, 탕지, 용도, 도영, 한성, 대평. 다음에 뭐예요? 대방, 그 다음에 백제, 장명, 발산, 여성. 12성 이름이 나와요. 서기전 2301년에 대방성도 있었고 백제성도 있었다. 어디에? 요수 주위에. 요수가 지금 하북성 난하루에 12성을 쌓았는데 백제성도 있었고 대방성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백제라는 이름은 뭐예요? 소선호가 와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아 여기 백제라는 성이 있구나, 지명이 있구나, 우리 이걸로 나라 이름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백제 옆에 뭐가 있어요? 대방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방군은 뭐 두유년이 나면 공손강이 서기 204년에 뭐 대방군을 설치해서 그때 대방이 나왔다. 그게 대방고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방고지는 이때 치두남이 서기전 2301년에 요수주의 12성을 쌓을 때 이미 대방성을 쌓았고 거기가 바로 대방고지인데 그게 바로 백제성 옆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방고지가 바로 백제의 옛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틀린 게 아니죠. 그죠?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서 그게 아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 대방은 어디에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하북성 난하 주변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냐 그건 알기 어렵죠.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발산이 거기 갈석산이에요, 갈산. 발석산이 갈석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위치가. 발산이 비슷합니다. 뭐 금독도 옆이고 영지, 탕지도 다른 데 보면 기록이 나와요. 다 그쪽이야. 지금도 다 분명해져. 그래서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가 북경이고 여기가 장산시, 그죠? 이렇게 강물이 흐르잖아, 강물. 이게 난합니다. 저게 바로 요수야. 요수고 이 주변에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대략 이 안에 12성이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처음 백제가 시작한 것은 저기죠. 그죠? 폐수. 이 난하가 폐수입니다. 대수는 어딘지 잘 모르는데, 대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뭐야, 풍년구 위에 북쪽에 요대산이라고 있죠. 요대산. 그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거예요. 이유립 선생은 이 요대산에서 대수가 발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수가 어디로 오느냐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올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 패대의 땅이다. 태수와 대수를 뭐 음주와 비루와 건넜다. 삼국사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배수가 산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폐수는 단재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강을 폐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강을. 강을 그냥 빼라고 했다. 그러니까 폐수는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 곳이. 해를 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단재 선생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폐수는 지금 있잖아.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뭐 대동강이 폐수다 그런 얘기 그게 아니고 저기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논쟁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고 좌우간 여기서는 패대의 강이 바로 패대가 바로 난하라고 나서 자우지사면 해수는 중국 땅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요수 주위에 12성이다라고 하던 이것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바로 저기가 폐수가 있는 곳이고 대수가 흐르는 곳이고 바닷가 외진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물자가 풍부한 곳이 그 조건이 다 저기라는 거죠. 자, 대륙 백제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백제가 대륙, 중국 대륙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시 중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병이 100만이나 되어서 남쪽으로 오나라, 올나라를 침략하였고 북쪽으로는 유연 제노로 기원들어서 중국의 크다란 조민거리였다. 최치원이 이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나옵니다. 당나라의 고위 관리 태사시중을 지낸 사람 중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백제가 대륙 땅에 아주 강력한 세력을 붙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근데 구당시에 보면은 백제는 원래 부여의 별종인데 왕이 거처하는 곳이 동시에 2개의 성이 있다. 이 수도가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서울에 있는 거. 하나는 어디? 바로 저기 대방고지에 있는 그 얘기죠. 그죠? 딱 소선호가 처음 저기 대방고지에다가 백제를 세웠는데 소선호가 13년 동안 다스리고 비루가 왕이 되어서 비루가 죽고 망했는데 이걸 버린 게 아니야. 원조가 그게 망한 땅으로 왔지만 버린 게 아니고 여기를 계속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나중에 뭐야 백제를 세우고 여기 있던 후대였던 뭐 근초고 왕이나 뭐 오유왕이나 강력한 왕이 군대를 막 양성해서 쳐들어가서 그 뺏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다는 처음부터 백제 땅이었어요. 488년에 우리나라가 백제와 전쟁을 했는데 삼국사기에도 동성한 편에 나옵니다. 제2 10년에 우리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정벌을 하고 있으면 이래겠다였다.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 이걸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와야 되잖아.
그죠? 망한 땅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백제라고 합니다. 근데 저 위나라는요, 유목민이야, 그 뿌리가. 어? 배를 탈 줄 모릅니다. 배를 탈 줄 몰라요. 말 탄 기만병, 말 타고 싸우는 자라도 배 타고 싸우는 완전 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에서 싸우는 거죠. 그 대륙에 백제가 있었습니다. 지인서에 분명하게 나와요. 네. 남제서에. 네. 여러 책에 나옵니다. 여러 책에. 송서, 양서 해가지고 저 위에 거 한번 봐봐요.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신도시 밖에 있었는데 고구려는 요동을 침략하여 차지하였고 백제는 요소를 침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것을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했다. 그 송서 알죠? 저거는 주위의 송나라가 아니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때 송나라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갔던 송나라. 양나라도 그때 있었던 나라죠. 한국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나라 때 고구려는 이미 요동을 침략하여 차지하였고 백제 역시 요소와 진평 이군의 땅 인도에 있었다. 백제는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했다. 아니 이게 우리 사서가 아니에요. 응? 중국 사서에 이렇게 대륙에 백제군이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했어요? 소선호가 요소 지역의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그게 중대 용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대륙에 있던 백제가 언제 가느냐? 태백일사 고구려 본기에 나옵니다. 자, 고구려는 이보다 먼저 고구려는 백제와 밖에서 서로 공존하며 경쟁하며 공존했다. 밖이 뭡니까? 밖이. 고구려는 그죠? 위치 눈동자가 있잖아. 그리고 이 반도의 남쪽은 백제가 있었고 북쪽은 고구려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야? 밖에서 경쟁했다는 것은 뭐? 이 반도 바깥, 그죠? 중국 대륙을 경쟁하면서 공존했다. 그러니까 대륙에 고구려 땅도 있었고 백제 땅도 있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새 땅에 백제의 영지가 있었는데 백제의 영지가 뭡니까? 백제가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거든요. 요새 진평 강남에는 월주가 있어요. 월주가 어디예요? 오나라 월나라는 그게 월주입니다. 상해 밑에 절강성 쪽이. 알죠? 그런데 월주의 속현으로 산월 자월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치 11년 11월. 명치 11년이, 명치가 뭐냐면, 광개토태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아들이 문자명왕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잖아. 그 문자명왕이 연호가 명치입니다. 연호가. 그러니까 명치 11년은 문자열제라고 우리가 문자열제. 문자열제 11년 11월에 들어 월주를 취하고 9년의 이름을 바꾸어서 송방, 회계, 오승, 자월, 산원, 천주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고구려가. 그리고 이렇게 아까 회계가 나와요. 회계 들어본 적 없어요? 회계치요. 전량성 있어요. 그죠? 전량성 회계가 있어요. 회계가 있죠. 네. 그 회계산 들어봤죠? 회계산은 원래 도산이었어요. 그래서 순임금 때 도산회의를 무당군이 소집해가지고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했다. 그 도산회의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회계산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력은 어디에도 없는 거 여기 나옵니다. 여기. 문자명왕 때, 문자열제 때 그 도산을 회계로 이용 위치가 거기입니다. 절강성 소홍형. 그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12년, 그 다음에죠. 신라 백성을 천주로 옮겨서, 여기 천주, 셋째 주 끝에, 그곳을 채웠다. 백성을 끌어옮겼다. 신라 백성을. 이 해에 백제가 조공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구려에 군대를 보내서 요새 진평군을 처격되었으니 백제가 없어지고 나왔다. 이게 바로 502년 사건. 그러면은 서기전 31년에 처음 백제가 그 길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502년에 없어졌으니까 515년 정도 대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이걸 부정하니까 그렇죠. 이걸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보나 말하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전환 제가 다 설명했죠. 그래서 북부여, 그죠? 북부여 사건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보면 가리비를 두 개가 있죠. 원래 한 무죄가 쳐들어와가지고 위만 되는 걸 때리고 한 사건을 뒀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북부여로 쳐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막한 이걸 막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기 북부여가 되었다. 그죠?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선호가 선 백제가 서기전 31년에 여수지가 바로 이렇게 번안 땅이에요. 번안 땅. 여기에 세워지고 서기전 18년에 소선호가 죽고 이민년에 그죠? 마한 땅으로 홍조가 옵니다. 지금 한성백제가 이렇게 시달려요. 자, 홍조왕 제23년 기록의 진실적으로 삼국사기 홍조왕 기록을 한 거죠. 삼국사기 제13년 동안에 이제 초기 13년 동안 홍조왕 그 기록이 도대체 뭐가 있냐. 자, 원년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이 동명왕은 고주몽이겠어요? 고주몽은 때 살아있으니까 사당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때 동명왕은 고두막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어요? 소선호가 세웠죠. 소선호하고 고두막한은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 손녀죠. 고두막한 아들이 소선호고, 고무소고, 고무소의 딸이 소선호니까 고주몽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고두막한이 바로 우리 백제의 원뿔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성이 부여시죠. 바로 졸본부의 부여시입니다. 자, 제위 2년 봄 정월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말갈이 북쪽 국경에 적혀 있어요. 이게 함께 이게 백제 땅이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여기 한성 백제라 그러면은 말갈이 북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요새 지역에 있을 때 말이 됩니다. 동쪽에 또 낙랑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낙랑이 어떻게 동쪽에 있습니까? 한성 백제에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위 3년에 9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하거나 왕은 정예군에 이끌고 재빨리 공격하여 크게 격파했다. 홍조왕 제위 3년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아니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낙랑국이 있어요. 최리가 다스리는 낙랑국. 그러면은 말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말갈이 백제로 쳐들어올 리도 없지만은 한성 백제를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낙랑국을 거쳐야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요서 지역에 건국한 소선호의 백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제위 13년 왕모가 돌아가시니 나이가 61세. 왕모는 누구겠어요? 소선호죠. 소선호가 몇 세에 죽었냐? 단단고기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61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민년이야. 고주몽도 이민년에 61세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선호도 서기전 79년 이민생입니다. 아까 제가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같은 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하고 맞춰보면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와요. 자, 나라의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들이 변경, 이 국경을 자주 침공을 해서 편안해졌다. 이것이 이제 마친 거야. 제위 13년이니까 소선호가 말했는지 혼조가 말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혼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요즘 요사스러운 징조가 자주 보이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죠? 어머님. 그러니까 혼조가 씁니다. 나라의 형세가 불안하다.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겠다. 삼국사기. 나라를 옮긴다고 나오잖아요. 논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장 천국한다. 빨간 것이. 반드시 장차 나라를 옮겨야 된다. 천도, 도읍을 옮기면 천도라고 그러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국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순행하면서 한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더라.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서 오래도록 평안한 계책을 세우리라. 그리고 가을 7월에 그래 가을 7월에 한사달에 목책을 세우고 미래성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8월에 마한의 사신을 보내서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드디어 국토의 영령을 확정하였다. 아니 한반도, 그러니까 마한 한성 백제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국경을 서로 마한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거는 처음에 했겠죠. 처음에. 근데 제23년에 다시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 처음 한 거죠. 네? 삼국사기 있는 기록을 가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소선호의 기록이지 온조의 기록이 없고. 네? 단재 선생이 정확히 본 겁니다. 14년 이제 그 다음에죠. 봄에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이제 도읍을 이때 분명히 옮긴 거야. 그리고 15년 봄에 궁실을 새로 지었다. 궁실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면서도 서치스럽지 않았다. 검이불하고 화이불치하고 이게 삼국사기 그 김부식이 온조가 쓴 그 백제 궁실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검이불하고 화이불치하고 이게 뭐 15년 온조가 처음 세우고 15년 만에 이렇게 궁실을 세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13년 동안 어머니가 통치하다가 13년 때 돌아가시고 그때 이렇게 한반도로 이주를 하고 세운 백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사기에 맞는데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백제 건국사의 결론은 백제는 서기전 31년에 소선호가 세웠다. 건국지는 그 지역에 있는 백제성이었고 이 백제성은 오조선 시대,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소선호는 13년간 통치했고 비류가 2대 왕으로서 대통을 이어받았고 혼조는 백제의 3대 왕이다. 소선호가 승하하고 혼조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한 땅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때가 서기전 18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백제가 처음 건국한 걸로 지금까지 배웠죠. 자, 혼조는 3대 왕이고 백제는 요새 지역에 있던 백제 강역도 계속 관리를 해서 하다가 502년에 고구려 문자열제 때 고구려에 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끝이죠? 끝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분 후반입니다. 아니, 질문 몇 개 하나씩.